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러면 스케치업에 다시 세 번째, 다시 첫 번째, 그러니까 총 7번째 영상이 되겠네요. 7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 봤던 재질감을 입히고, 재질감을, 편집하고, 재질감의 위치를 조정하고, 그, 랩핑하는 실습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여기 스케치업에 있는 재질감 말고 다른 재질감들을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것을 실제로 재질을 등록시키는 실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간단하게 복습을 하자면요. 여기다가 벽돌의 재질감을 한번 입혀볼게요. 입혀서 이 벽돌이 사람에 비해서 너무 촘촘해. 좀 더 컸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여기 텍스처라는 이름으로 포지션을 선택한 다음에 얘를 조금 더 파란색으로 커지게 해도 되고 연두색으로 넓어지게 해도 되고 그리고 무브 툴로 내가 원하는 위치만큼 끝과 끝을 딱 맞춰도 된다라는 실습을 해보셨을 겁니다. 잘 기억하시리라 믿고요. 자, 그럼 전 여기에다가 제가 원하는 재질감을 한번 등록해서 걔를 여기다가 랩핑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자, 오른쪽 트레이, 기본 트레이 이렇게 보시면요. 재질감을 더하는 재질 만들기라는 거 보셨을 겁니다. 여기를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텍스처의 이미지 사용, 다른 텍스처들을 가지고 와도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텍스처들 중에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만의 이미지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게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실 수 있을 만한 이미지들을 담아 보려고 합니다. 제 사진 말고요. 이렇게 텍스처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를 확인 이렇게 눌렀더니 모델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가 생겨났다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얘를 한번 재질을 입혀 볼게요. 어떤 이미지인지. 자, 이렇게 봐서는 아직 어떤 이미지인지 잘 모르시겠죠? 우리의 크기를 조절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의 위치를 조정해서 전체적인 크기를 같이 한번 맞춰 보려고요. 그리고 무브 툴로 이 위치를 맞춰서 그 누구 한 명도 이 사진에서 빠지지 않게끔 이미지의 시작과 끝은 어디? 이렇게 펼쳐보도록 아이고 잠시만요. 이렇게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브 툴로 해주고요. 모델 안에서 그 어떤 사람도 없어지지 않도록 가득 한번 채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채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채워봤더니 처음에 이렇게 빽빽했던 이미지와 다르게 내 이미지로 한 면 전체가 BTS의 얼굴이 나올 수 있도록 되었겠죠. 자, 근데 선생님 여기 이미지를 입히는 다른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파일에다가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포스터를 한번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죠. 균일하게 배분해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들을 이렇게 올려봤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다른 것인가? 사실 이렇게 모델링 과정에서는 이렇게 재질로 입히나 이미지를 넣어서 랩핑을 하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렌더링을 걸었을 때 지금은 우리가 플러그인이 없어서 이번 스케치업 수업 시간에서 렌더링까지 배우진 않겠지만 렌더링을 걸게 되면은 이 이미지는 빛과 뭐 다른 조절에 의해서 녹아들지만 이 이미지는 하얗게 비워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렌더링 걸고 난 다음에 2D 그래픽을 가지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가지고 재편집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장을 구성할 때 매장의 사인보드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매장의 주요한 점이 되는 그런 이미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텍스처로
텍스처로 재질을 입혀주시는 게 나중에 렌더를 걸 때 느낌도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후보정의 위험도 없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조정을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텍스처를 다시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할게요. 텍스처 재질 만들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질 만들기에서 아래쪽에 보면은 찾아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제가 저장해 놓은 포스터의 그림이 등장하게 되겠죠. 자, 얘를 정한 다음에 뭐 색상 필로 이 이미지들을 편집해도 좋고 기존의 기본 이미지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작게나마 이렇게 보이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원했던 색상으로 살짝 조절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왠지 무서우니까 파란색 원래 이미지대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요. 실제로 3 포스터 이미지가 여기 이렇게 재질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얘를 페인트통을 엎어서 선택. 와, 진짜 빽빽해졌다. 아까 전 그 실제 이미지보다 이 이미지가 더 작은 거였었나 봐요. 자, 텍스처 들어가서 위치로 우리의 크기를 조정해 봐야 되겠죠? 왜곡이 들어갔었나 봐요. 텍스처에서 위치 조금 더 당겨서 우리가 크게 보일 수 있게, 더 크게 보일 수 있게 비율을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조정이 힘이 드니까 이런 식으로 재질감을 한번 입혀봤습니다. 이렇게요. 자, 하다가 보니까 살짝 삐뚤어졌네요. 자, 이럴 경우에는 미네로 이렇게 비율을 정확하게 맞춰줄 수가 있겠죠. 맞아떨어질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벽이 생겨났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마찬가지 여기 이제 아까 전에 그 이미지를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서 가지고 오기 라고 해서 가지고 옵니다.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를, BTS가 UN에서 연설하는 이미지를. 그리고 얘가 어떻게 붙이게 되면은 공중에 막 뜰 수도 있거든요. 자, 스냅을 찾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스냅을 이 면에 꼭 붙여가지고 이 이미지에 크기에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자, 한번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과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자, 이 정도로 해서 재질감을 입히고, 재질감을 입혔던 것을 그것이 특히나 이미지일 때 포지션으로 위치를 맞추고, 그리고 이렇게 그래픽 이미지일 경우에는 파일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가지고 온 이미지를 어떻게 매핑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실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재질감을 직접 만들고, 그리고 원하는 재질감에 적절한 이미지를 배열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매장 구성하는 실습에 관해서 여러 친구들이랑 작업을 해본 결과, 이렇게 모델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모델링은 이 아래에 있는 컴포넌트를 배우고 나면은 되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서, 좋은 배색, 좋은 재질의 매핑이 더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만든다고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재료들이 여기 이미 많이 있기는 하지만 관심이 있는 재료들을 잘 리서치해놨다가 혹은 잘 이렇게 수집해놨다가 재질을 등록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좀 중요한 거는 이 재질감끼리 얼마나 잘 어울리게끔 하는지에 대한 그 안목이겠죠. 좋은 거 많이 보고 예쁜 거 많이 보면은 톤이나 무드를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그 안목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컴포넌트를 보기에 앞서서요. 다음 이제 과제물이 컴포넌트인데요. 그 컴포넌트를 보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링이 도형이 있고요. 또 다른 도형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제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복살하는 거라고 될 수 있겠죠. 자, 이 도형을요, 나도 모르게 한번 합쳐봤다가 다시 한번 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얘를 그냥 이렇게 붙이면요, 그냥 붙었다가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클릭을 떼기 전의 일이고요. 한번 붙였다가 놨다가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이렇게 붙였어요. 붙였는데 조금 더 붙어야 될 것 같아. 더 붙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모델 때 좀 이상해. 아까 그거보다 조금 더 길어졌으면 좋겠어. 떼내려고 해요. 안 떨어져요. 합쳐져 버렸어요. 이면만 선택하면 될까? 떼내려고 해요. 안 떨어져요. 이렇게 쫙 붙어 버렸어요. 자, 더 쉬운 내용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상황을 다 지우고 탑뷰로 한번 시점을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뷰로 시점을 옮겨서요. 자, 네모 도형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옆에다가 원기둥을 한번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무브 툴 옮겨서 이렇게 합쳐 볼게요. 반 정도만 합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떼볼까?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이렇게 되어버려요. 자, 이게 우리 스케치업은요, 스냅이라는 기능도 있지만 이렇게 면과 면이, 선과 선이 다 맞닿아 버리면 갑자기 하나의 친구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기가 떼고 나면은 더 힘들어져요. 이렇게 더 힘들어져요. 그죠? 떨어지지 않아요. 자, 근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각각 모델을 한 번에 합치게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미리 작업을 해둬야 되냐면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식탁을 만들었고 그 옆에 이런 의자를 만들었는데 얘 의자를 서랍 아래 넣었다가 다시 빼고 싶은데 이만큼 튀어나온 게 너무 미워서 다시 빼고 싶은데 이렇게 안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개 중에 하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둘 다 각자를 보호하면 더 좋은 거고요. 자, 어떻게 보호하는지 한번 볼게요. 얘를 개체 전체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그룹을 만듭니다. 그룹. 그러면요, 얘는 어떻게 눌러도 자기만의 세상으로 보호가 되어졌어요. 자, 얘는 눌러도 자기만의 세상으로 보호가 되지 않아졌죠. 자, 보호가 되어져 있는 아이 옆에다가 얘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아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이미 다 빠져나갔고 다른 작업 하나 더 했어요. 자, 그럼 얘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눈치채신 분들 있으시죠? 같이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얘가 보호를 받았거든요. 반대로 보호하지 않은 친구, 그룹으로 보호하지 않은 친구에게 다시 이렇게 붙여버렸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호하지 않고 나를 다른 구성 요소로 합치지 않고 각자의 개체에 분리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대신에 얘를 자세히 보면요. 이런 틀과 함께 주변을 비활성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얘 안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돌아서 보자면 얘네랑 조금 다른 무언가가 되어졌습니다. 주변이 다 비활성화되어지고 자기만을 보호하는 거죠. 자, 한두 개 모델링을 할 때는 사실은 그룹이 큰 의미가 없었지만 지금 두세 개 이상의 모델링이 필요하고 그리고 각각의 작업들이 점차 겹쳐지고 이동되어졌었을 경우에는 하나의 모델링이 각각의 그룹이 되어져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동할 수, 이렇게 하나의 모델이 각각의 그룹이 되어져 가지고 얘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떠한 도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꼭 도형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면도 되는데요. 만들어서 그룹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했더니 선도 더 진해지고 다른 걸 클릭했다가 얘를 들어갔더니 얘만의 궤도가 생기면서 얘만의 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 이것이 객체가 다른 객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그룹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렇게 객체를 그룹화시키고 그리고 객체를 보호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룹시키는 도형과 또 비슷한 의미의 컴포넌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개념을 한번 학습하고 난 다음에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컴포넌트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옆쪽에 우리 표현하기, 우리가 명명한 표현하기 툴 여기에서 두 번째 내용에 있는 것을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잠시 재질은 접어 놓을게요. 자, 컴포넌트 보기에 앞서 컴포넌트란 무엇인가 봤더니요. 그 구성 요소 하나를 독립적인 객체로 언제든지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인터넷 그 3D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구글에 올려져 있는 수많은 객체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그 뭐 창문이나 문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공유해 놓은 컴포넌트가 많기 때문에 모델링 시간을 단축하고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인터넷에 있는 컴포넌트를 가져다가 쓰고 그리고 그것을 편집해서 쓰기도 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컴포넌트를 한번 가지고 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컴포넌트는 반드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C에 인터넷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각자 객체를 한번 보고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 컴포넌트 안에서 제가 필요한 것들을 한번 가져가 볼게요. 가장 많이 쓰여진다고 했던 윈도우를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공유를 해도, 검색을 해도 이렇게 다양한 창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여의치 않을 경우에 창문, 이렇게 검색을 해도 워낙 많은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제가 윈도우로 다시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로 제가 이렇게 쉬운 영단어로 그 컴포넌트를 검색하게 되는 이유는요. 이 스케치업이란 프로그램이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 많은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시태그로 영어로 이렇게 걸어놓기 때문에 검색이 용이하다는 점이 제가 영문 단어를 활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자세히 우리의 창문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델링 되어져 있는 창문들을. 저는 얘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골랐을 때 얘가 이렇게 다운로드 되어지면서 비슷한 유형의 창들이 다시 나오게 되죠. 전 처음 골랐던 것처럼 얘를 가지고 한번 놓을게요. 자, 클릭을 하다 보면요. 다운이 받아지는데요. 계속해서 창이 유사한 걸로 열려지는데요. 다운 한번 받을 수 있게 얘는 다운을 받아야겠다. 플라스틱 윈도우고 사이즈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네요. 다운로드가 되고 있대요. 자, 봤더니 창문이 이렇게 열리네요. 회전해서 한번 보니까 저는 지금 이 시점으로 작업을 하는 게 편해서요. 이 창문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작업하기 편한 쪽으로요. 자, 창문이 나타났습니다. 자, 컴포넌트를 제가 창문은 보통 이렇게 컴포넌트를 쓰는 이유가 창문이 그 집에 한 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통일감을 위해서 이렇게 컴포넌트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요. 저도 뒤에 이렇게 창문을 많이 만들어 놔 봤습니다. 창문이 보이시나요? 자, 얘네들도 자세히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요. 얘네들만의 자기의 세상, 자기의 객체가 보호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앞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모델링을 하나하나 하지 않아도 이렇게 객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볼게요. 컴포넌트랑 객체가 그룹이 되어지는 거랑은 조금 다른 형태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전에 잠깐 한번 그 비밀 작업을 해 놓을게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짜잔, 제가 비밀 작업을 해뒀습니다. 자, 이렇게 컴포넌트가 각각 있는데요. 자,
제가 컴포넌트의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마찬가지 아까 전에 우리가 그룹해 놓았던 객체들처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호할 수 있고 다른 객체들과 섞이게 되더라도 아무리 이렇게 붙어도 합쳐지지 않아요. 자, 떼고 싶으면은 이렇게 따로 떼면 됩니다. 떼고 떼면 됩니다. 자, 비록 제가 지금 옮기는 거를 좀 이상하게 옮겼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객체를 어떻게 움직이게 되더라도 그 앞에 옆에 객체들과 아까 우리 그룹에서 배웠던 객체들과 같이 붙이게 되더라도 같이 면이 합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짜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재질감을 한번 입혀보도록 할게요. 자, 재질에다가 선택을 해서 재질에다가 선택을 해서 재질을 이 창틀을 조금 특별하게 플라스틱들 중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플라스틱 없네? 그러면 합성 표면의 형태로 이런 담석색, 담갈색, 뭘로 해보지? 합판, 포마이카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재질을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델링에다가 재질을 입혀보고 그리고 손잡이도 금속으로 한번 해볼까봐요. 손잡이는 금속으로 녹슨 거 말고 거친 거 말고 손질 잘 된 스테인리스 강으로 한번 이렇게 재질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그리고 한번 나가볼게요. 자, 여기서 비밀입니다. 짜자자자자자잔. 하나에만 선택을 하고 하나에만 색칠을 했는데 얘네 두 개에만 그 재질감이 입혀지고 얘네들 두 개에는 재질감이 입혀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컴포넌트와 그룹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재질감을 입히면 얘도 같이 색칠이 될까요? 안 될까요? 퀴즈인데. 1 된다, 2 안 된다. 글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대로 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 재질감에다가 제가 이번에는 색상을 넣어볼까 봐요. 색상을 강렬하게 빨강색으로 재질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강색으로 재질감을 이렇게 가득 넣어주고 하나하나 각각 이렇게 넣어주고 가득의 이미지를 다른 색깔도 한번 차이나게 다른 색상도 한번 넣어주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손잡이 뭘로 하지? 손잡이 이번에 목재로 한번 해볼까? 목재로 밝은 색. 조금 약간 코르크 색깔 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재질을 한번 입혀봤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재질감이 입혀졌을까요? 안 입혀졌을까요? 정답은 아직 모르시겠죠? 정답은 안 입혀졌습니다. 자, 이것이 컴포넌트와 그룹의 차이점인데요. 설명을 드릴게요. 컴포넌트는 하나의 공통된 객체입니다. 하나의 공통된 구성 요소라서 얘가 같이 그룹화되어져 있는 것이 얘네의 속성이 같이 합쳐져 있다라는 거죠. 이 컴포넌트를 같은 창문으로 같이 컴포넌트로 등록을 해서 같은 창문을 배열해 놨을 경우에는 하나하나 재질감을 따로 입히지 않더라도 하나에만 재질감을 입혀도 얘네가 똑같은 속성으로 크기도 변동이 되고 재질감도 변동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창문의 크기처럼 객체 안에서 전체의 크기가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처럼 같이 움직여지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자, 그래서 컴포넌트는 다른 모델링들보다 공식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얘를 가지고 일관되게 모델링을 할 수 있고 하나만을 수정함으로써 다른 객체들까지도 같은 형태의 다른 객체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컴포넌트고요. 그룹은
이 개체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개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이 두 가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컴포넌트처럼 이것도 이 모델링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컴포넌트를 등록할 수 있을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창문만을 가지고 온다고 그 모델이 다 그냥 컴포넌트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3D 웨어하우스에 같이 공유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내 모델링 안에서의 같은 속성의 배열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약간 복잡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끼리 실습을 해보시면서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익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내가 만든 창문을 컴포넌트 구성 요소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에서 컴포넌트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내 컴퓨터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면 엄청나게 많은 컴포넌트를 아주 쉽게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지만, 내가 만약 원하는 컴포넌트가 없다면 직접 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창문이나 문처럼 반복해서 써야 할 경우 그때마다 계속해서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 내가 만들어 놓은 창문을 컴포넌트로 저장해 두면 언제든지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가 만든 창문을 구성 요소로 저장하고 그리고 불러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델링을 직접 다 따로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가지고 와 있는 모델링을 해체했습니다. 자, 컴포넌트를 가지고 왔는데 나만의 컴포넌트로 편집을 하고 싶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분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 조각으로 그룹되어져 있는 거, 그리고 각 구성 요소들로 합쳐져 있는 애들을 펼친다라는 개념이 될 수 있겠죠. 그 경우에 따라서 영문 버전을 쓰시면 extrude를 쓰시게 되면은 그게 펼쳐지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자, 제가 창문을 이미 그려뒀는데요. 이 위에다가 조금 더 다르게 모델링을 한번 해볼까 봐요.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창문을 제 스타일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저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다르게 모양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프린트처럼 만들어서 이 면이 갈라졌다면 얘도 이렇게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선들을 이렇게 지워주기도 하죠. 뭔가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도 그 전에 거와 약간은 달라졌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창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어떻게 변경하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재질감을 다르게 입혀줘도 좋고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등록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재질감을 다르게 저는 아까 전 거와 다운받아서 썼지만 제가 나름대로 편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더 정교하고 예쁘게 한번 만들어서 편집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구성요소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구성요소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구성요소가 어떤 구성요소인지 이름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 이 구성요소 만들기에서 네임과 그리고 설명을 같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글루트라고 되어져 있는데 걔는 연결대에서 any 모두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구성 요소에 얘는 창문이고, 그리고 뭐
해시태그를 많이 붙여줄수록 노출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얘에 대한 설명을 영문 혹은 한글로 적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맞춤에 있어서 모두 가로 세로 경사 여기에 맞춰주고요. 아니면은 뭐 가로에 맞춰진다라던가 세로에 맞춰준다라던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구성요소에 대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성요소 설명이라고 한다면 얘가 가로축, 세로축이라고 해서 설정을 해두게 되면은 이 방향으로 구성요소가 설정이 되어지겠죠. 자, 그리고 개방부의 전체다. 그리고 사이즈는 뭐 이걸 팔게 되면 얼마, 크기는 우리가 결정되면 얼마, URL을 얼마 이렇게 해서 구성 요소를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3D 웨어하우스에 그 등록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얘를 다시 분해시켜서 다른 구성요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구성요소를 만들 때 개방부를 잘라내는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자, 우리가 가로로 구성요소의 축을 다시 이렇게 설정하게 되겠죠. 설정하게 되면요. 개방부 잘라내기를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자, 개방부 잘라내기를 사용해야지 나중에 구성요소가 붙은 자리에 벽면이 뚫려서 안쪽까지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창문일 경우에는 개방부 잘라내기를 반드시 해야지 된다는 점과 그리고 컴포넌트를 불러왔을 때 만약에 안쪽 면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전개를 한 다음에 다시 개방부 잘라내기 옵션을 체크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멍이 뚫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는 거, 속성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스케치업 컴포넌트를 등록할 때 대화 상자입니다. 객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에 여기 보여드렸던 컴포넌트 만들기에 대해 필요한 그 대화 상자인데요. 이 대화 상자를 이용하시면 더 쉽게 컴포넌트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각각의 대화 상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맨 위에는 만들고자 하는 컴포넌트의 이름과 설명을 지정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다음 그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의 문구를 작성하고 컴포넌트가 만들어질 때 정렬 방식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글루투 들어갔더니 그 정렬 방식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지정하면 됐었죠. 자, 옆에 세팅 글루잉 플랜이라고 봤었을 때 우리 뭐 객체 설정, 뭐 궤도의 설정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컴포넌트에 대해서 새로운 좌표축을 지정하여서 작성하였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있는 각각의 내용들을 보자면 컷 오프닝은 열려있는 면을 컴포넌트가 중복되었을 때 삭제하는 거 그리고 always face 카메라는 면에 정렬된 카메라 시점으로 컴포넌트 방향이 정렬되어지는 거 그리고 섀도우 베이스 선이라고 하는 면에 대해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같은 부분 선택을 할 때 컷 오프닝이라고 해서 열려진 면을 컴포넌트가 중복되었을 때 삭제할 수 있게 이 부분은 반드시 선택되어져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네모칸을 선택하게 되면은 객체가 컴포넌트로 변경이 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대화 상자를 잘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의 컴포넌트의 끝은 무엇인가? 한번 다른 컴포넌트도 한번 검색해 보면서 우리가 다양한 모델링을 부담 없이 하는 실습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볼게요. 뭘 찾아볼까? 차를 한 대 뽑아 볼까요? 자, 자동차. 영어로 카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제 스타일의 자동차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랬을 때 3D 웨어하우스 이렇게 큰 창이 한 번 더 열리기도 했네요. 얘는 좀 약간 너무 심플한 것 같아. 다른 거 찾아야겠다. 조금 더 좋은 모델링을 찾아야겠어요. 이게 서비스를
우리의 스케치업 제조사인 구글이었었지만 지금 이제 트램블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개인의 유저들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유저들 중에서도 이 모델은 어떤 모델이고 어떤 그 머티리얼이 들어갔고 파일 사이즈는 얼마나 되고 그리고 레이어는 2개가 되고 레이어 지금 아직 설명을 안 했습니다. 뭐 이런 거 호감을 가진 사람 그리고 몇 명이나 다운로드를 받았는지 이런 정보들이 막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유저들이 이런 자신의 이제 모델링 기술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이미지를 나누게 된다라는 거죠. 댄진이라는 분이신가 봐요. 댄신이라는 분이신가 봐요. 한국 사람은 아닌가 보다. 그죠? 이렇게 다운로드 되어진다라는 거 볼게요. 기다렸다가 차가 어디 왔을까요? 안 왔나? 기다려 볼게요. 걔가 8MB였는데 어려웠나? 차가 왔네요. 자, 한번 무브툴로 가까운 곳에 한번 당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에게 와주셔서. 그죠? 이런 모델이 등장하였습니다. 자, 그죠? 자, 가까이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 트럭을 뭐라 그러지? 픽업 트럭이라 그러나? 미국 시골에 있는 그런 트럭 같은 건데요. 우리나라처럼 약간 액티언 이런 느낌 나는데 자, 저는 얘 색깔이 좀 별로예요. 색깔을 다른 걸로 만들까 봐요. 자, 분해해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색상에서 빨강색 할까? 노란색 할까? 빨강색 아무래도 더 많이 눈에 띄겠죠? 자, 빨강색으로 재질감을 바꿔보려고요. 이렇게 안 된다. 한 번 더 전개해야 되나봐. 자, 분해하고 또다시 분해해 보겠습니다. 아직 허락해주지 않았을까요? 자, 컴퓨터가 또 후덜덜 하고 있습니다. 이게 3D 작업을 할 때 컴퓨터의 사양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 녹화 프로그램 때문에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진짜 특히 지금 모델링 할 때도 이렇게 제 컴퓨터처럼 좀 파일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애는 덜덜덜 하는데 렌더링 들어가게 되면 정말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그 작업의 속도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안 돼. 조금 더 작고 심플한 파일을 꺼낼 걸 그랬나 봐요. 자, 금세 돌아왔습니다. 자, 이 아이를 금세 돌아왔었는데 하나의 명령어만 자, 이렇게 덜덜하게 지금 녹화가 된 게 맞겠죠? 이렇게 덜덜하게 컬러가 바뀌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모델이 조금 헤비한가 봐요. 이렇게 파일이 헤비하면 헤비할수록 렌더링을 걸거나 재질감을 입히는데 시간도 걸리고 이렇게 컴퓨터가 덜덜덜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얘를 유리로 재질감을 바꿔줄게요. 오케이. 이렇게 이게 안쪽에 내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두셔가지고 이렇게 파일 용량이 꽤 컸었나 봐요. 그죠? 이렇게 컴포넌트에 대한 개념 그리고 우리가 컴포넌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만의 객체로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끝내겠지만 여러분들은 실습을 하면서 더 많은 컴포넌트를 꺼내서 더 많이 편집해보고 모델링해보는 실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 배치하는 실습도 뭐 진열장이라던가 테이블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컴포넌트에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더 많이 리서치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얼마나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관건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챕터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눌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